예, 안녕하십니까. 아티스트 봉사입니다. 자, 오늘은 증권사 부동산 PF 보유 현황 및 대응 능력 점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나온 보고 자료를 토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위축 및 레고랜드 사태 발생 등으로 부동산 PF 관련 우려가 확산되었죠. 단기 금융시장의 패닉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급격히 진행된 자금 경색 국면은 금융당국의 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을 통해 투자 자금을 최종 회수해야 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위험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익스포저를 크게 확대해온 증권사의 경우 단기 자금 시장 상황보다는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금 회수 정도에 따른 대응 능력은 어떠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단기 금융시장 및 분양시장의 동향입니다.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 10월 강원도의 레거랜드 PF ABCP 지급 보증 의무 불이행으로 급격히 진행된 부동산 PF 유동화 시장 경색은 12월을 정점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A2급 사업 초기 단계 PF 유동화 증권을 중심으로 차원 실패 사례가 증가한 때가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습니다. BF ABS TV 유통 금리는 2022년 9월 3, 4%대에서 12월 A1 7.1%, A2 10.3%까지 상승하였으나 2023년 1월 들어 각각 5.3%, 8.9%대로 하락하였습니다. PF ABCP 및 ABS TP 발행 규모 상환기간 가중 평균 역시 2023년 1월 확대 전환하였습니다. 자, 증권사 단기 조달 시장 역시 신용 등급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2022년 10월에서 11월 PF 유동화 시장 경세가 여파가 단기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CP 전자단기 사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만기가 짧아지는 한편 A2 증권사를 중심으로 차원의 얼음을 겪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A1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리가 점차 안정화되고 발행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 들어서는 A2 증권사까지 훈풍이 확산되고 있으며 증권사는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 금융 유동화 경색 완화는 금융당국의 안정화 조치에 힘입은 바가 큰데요. 금융당국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각종 구제를 완화 폐지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2022년 10월에서 11월 채권시장 안정펀드,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A2 증권사 대상 PF ABCP 매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PF 유동화 시장 및 단기 조달 시장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금융감독원 비조치 의견서 발표를 통해 증권사 본인이 채무 보증한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NCR 위험값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1월 주호영 부동산 관련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 폐지하고 허그 주택도시보조공사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유동성 경색은 본격적인 완화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는 PF 사업장을 사업성별로 나누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및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추가 완화 계획을 발표해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관리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자,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및 민간 아파트 평균 조기 분양률 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 하락폭 심화 및 금년의 높은 계정 물량은 수요 심리를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 대비 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 월간 변동률은 2022년 10월 이후 전세 가격 하락률이 매매 가격 하락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 분양 증가 영향으로 금년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수요 회복의 부담 요인이 되겠습니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순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35만 세대로 전망이 됩니다. 증권사 부동산 PF 익스포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저는 크게 PF와 논 PF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논 PF 익스포저에는 사회기반 시설 관련 SOC 대출, 부동산 펀드, 상업용 건물에 대한 리츠 등 완공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이익을 수취하는 비개발형 부동산 여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PF 익스포저는 PF 사업장 대출금 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혼공여 형태의 유발 부채, PF 대출 및 사무사채 등 개발 사업장에 대한 직접 여신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증권사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건설 현장과 분양 성과 등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자금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PF 익스포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분석대상 증권업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 28.4조 원 중 국내 사업장 익스포저가 27.1조 원, 해외 사업장 익스포저가 1.3조 원으로 대부분 국내 사업장 익스포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익스포저가 절반 내외의 비중 49%를 차지하고 세종 및 광역시 31%, 지방 15% 순입니다. 지역과 물건을 함께 보았을 때 국내 아파트의 비중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 오피스텔 14%, 물류센터 10%, 오피스 7% 비중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해외 익스포저의 경우에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으며 호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및 별 자금에서 소요 기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릿지론 및 비분양형 본 PF입니다. 자, 브릿지론은 보통 사업 인허가 및 본 PF 대출 이전에 실행되는 대출로 일반적으로 토지 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을 의미하는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불확실성은 사업 인허가 이전과 전후를 기준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인허가 이전 단계의 사업 진행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 수지가 저하되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 익스포저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본 PF의 경우에도 시행이 공유 목적의 에쿼티, 성격의 대출 및 사무사채는 브릿지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론에서 본 PF로의 차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장 환경과 사업 수지가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 단계 및 본 PF 에쿼티 성격 투자에 대한 투자 자금의 회수에 대한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2022년 말 9월 말 기준 분석 대상 증권사의 브릿지론 규모는 8.2조 원으로 전체 분석 대상 익스포저 3분의 1 내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비분양형 본 PF는 3.5조 원으로 대부분 국내 물류센터와 해외 오피스텔 및 오피스 및 호텔 펀드 등이 기초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분양형 PF 사업장은 분양형 PF 사업장 달리 건설 중 자산으로부터 현금 유입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사업비 중 일부만 사전 조달하고 완공 전 매각을 통해 자금 회수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공 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원이 되지 않는다면 준공 부동산을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금의 추가 공급이 불가피한 구조죠.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시공 단가 인상, 보험료 상승 등 이슈로 물류센터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거래 규모가 위축되는 등 투자 심리가 저하된 상황이고 해외 펀드의 경우에도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의 이후 코로나19 취약 물건인 호텔과 리테일뿐만 아닌 오피스와 주택에서도 하강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해외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브릿지론과 비분양 PF의 경우 자금 회수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분양형 PF의 경우 공정률, 분양률, 지역 및 물건 등에 따라 작업에서 소요 기간이 상이하는데요. 공정률은 현재 분석 대상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분양형 본 PF 사업장 중 공정률이 50% 이상 높거나 준공된 사업장은 전체 분석 대상 익스포저 중 20%에 불과하며 미착공 및 공정률이 저조한 사업장, 즉 공정률이 50% 미만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PF 사업장 중 미착공 및 공정률이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사 진행 및 분양 관련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공정률이 낮으면 액시 분양률을 달성했더라도 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될 수가 있죠. 반면 공정률이 50% 이상으로 높거나 준공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률 및 질적 구성에 따라 자금 회수 장기화 가능성이 상이한데요. 공정률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액시 분양률을 달성한 사업장은 비교적 단기 내에 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액시 분양률에 미달하는 경우 지역과 물건별로 분양 가능성에 따른 자금 회수 소요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시장 분양 경기가 전체적으로 저하된 가운데 공정률이 높고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지역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자금 회수 장기화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분양 현황입니다. 어, 계약 포기, 시공사 부도 등 가능성을 배제하고 액시 분양료를 상회하는 경우 사업이익을 제외한 대주단의 모든 대출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가정했을 경우 증권사가 보유한 분양형 폼PF 사업장 약 16.7조 원의 총매출액 분양 대금은 339조 원이며 사업장별 액시 분양률 및 LTV를 통해 계산한 액시 분양 대금은 218조 원입니다. 또한 사업장별 현재 계약 분양률 기준 추정한 분양 대금은 143조 원으로 대주단 대출 원금 전액 회수를 위해 필요한 분양 대금 어, BP 달성 필요액은 액시 분양 대금 현재 분양 계약 분양을 기준 추정 분양 대금의 75조 원입니다. 일부 분양 성과가 좋은 사업장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액시 분양률의 미대한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보았을 때 총 매출액은 216조 원, 액시 분양 대금은 142조 원, 현재 계약 분양률 기준 추정 분양 대금은 30조 원입니다. 증권업 전반적으로 대주단 대출 원금 전액 회수를 위해 필요한 분양 대금 BEP 달성 필요액이 112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사 비용 및 금융 비용 증가에 따라 대출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액시 분양 대금이 추가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세 저하 및 금리 부담 등으로 인한 계약 포기로 실질 분양 대금 유입액은 현재 계약 분양률 기준으로 추정한 분양 대금보다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EP 달성 필요액은 추가로 증가할 수 있으며 최소 112조 원의 분양 대금이 유입되어야 대주단은 후순위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보유 액시 분양률 미달 분양형 폼PF 사업장의 액시 분양률은 66%입니다. 이는 곧 건축물이 완공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증권사의 투자원금 최종 회수에 있어 평균적으로 약 34%의 할인 여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즉 기존 분양가로 분양하여 약 34%의 미분양 물건이 발생할 경우 기존 분양가 대비 약 34% 대폭 할인하여 전량 분양될 경우 사업 수지는 저하되더라도 증권사의 관련 우발 및 대출 익스포저는 모두 회수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할인 분양과 관련하여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수요자가 외면하는 고분양가를 무리하게 고수하다가 공경에 빠지기보다는 달라진 사업 환경을 반영해서 PF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이 연착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려되는 점은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의 공정률이 낮다는 점인데요. 액시 분양률 미달 분양형 본 PF 약정 잔액 11.9조 원 중 공정률이 조조한 사업장 익스포저는 9.6조 원, 82%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부동산 PF 대상 건축물의 준공까지 투입 자금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됨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증권사의 재무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약 분양률 기준으로 추정한 분양 대금이 저조하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공정률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신규 사업장으로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대출 증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액시 분양률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EP 달성을 위해 총 104조 원의 분양 대금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총량과 사업장 전체의 분양 대금 규모는 매우 크지만 대상 건축물의 준공이 가능하다면 최종 투자 원금 회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공정률을 높이고 준공 및 분양 대금 유입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업 자금 경색 등으로 부동산 PF 유동사 증권을 통한 차원 조달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증권사의 자체 보유 자금 여력을 활용해서 사업장의 공정률을 높이고 최종 분양까지 사업장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권사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 능력입니다. 자,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최종 소멸 시점은 브릿지론 경우 본 PF가 상환될 경우 그리고 본 PF의 경우 매각, 분양 등을 통한 자금 회수 시점입니다. 또한 증권사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가장 큰 비중 60%를 차지하는 분양형 본 PF는 준공까지 이어진다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수준의 할인 분양률 34%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증권사의 대응 능력은 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가운데 금융 경색이 제한되어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보수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감독 규정상 자본 적정성 규제 비율을 유지하고 가용 자금을 활용하여
최종 분양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 및 시공사 시행사 신용위험 증가로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금 회수 이전까지는 개별 익스포저 위험값에 따라 잉여 자본이 차감된 상태가 지속되는 한편 우발 부채 약정 실행 등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사 부동산 PF 리스크를 경로를 위험은 유동화 증권 차안이 실패하는 단기적 상황뿐만 아니라 우발 부채 약정 실행, 충당금 적립부대 확대 등 기초자산 건전성 저하로 잠재적 현금 유출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 및 미매각 위험 증가, 잉여 자본 차감 지속 등 자금 회수 지연으로 기보유 자산의 현금화가 곤란한 상황을 모두 포괄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의 최종 소멸 시점은 매각 분양 등을 통한 PF 차입금 상환 시점이며 그 이전까지는 작은 크레딧 이벤트라도 언제든지 리스크 확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부동산 PF NCR 대응 능력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PF 사업장의 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한편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는 보수적 상황을 가정해 볼 때 증권사가 잉여가 자본, 감독 규정상 영업용 순자본 마이너스 총 위험액을 바탕으로 자체 자금을 투입해서 자금 회수 시점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자본 적정성 규제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잉여 자본은 일반적 회계 원칙에 입각해서 산정한 재산가액인 자기 자본과 비교해서 부채 상환에 대비한 유동성 개념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가용 자금 여력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자, 2023년 부동산 PF 회수 가능성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25개 증권사의 총 부동산 PF 익스포저 28.4조 원 중에서 2023년 만기 도래 금액은 9.7조 원이고요. 이 중 분양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한 분양량 본 PF 사업장 익스포저는 3.7조 원으로 파악됩니다. 2023년 만기 도래 분양량 본 PF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 등을 감안시 분양 대금을 통해 자금 회수가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총 2.4조 원 수준입니다. 신용 등급별로는 초대형 증권사가 포함된 AA급 이상 증권사의 경우 2023년 만기 도래한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약 20.4%에 해당하는 8천억 정도의 회수가 되고 트리플 A 마이너 증권사에는 35%에 해당하는 1.4조 원이 A급 이하의 증권사는 11.7%에 해당하는 2천억 원 정도의 익스포저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준공 외에 분양형 본 PF 사업을 종료할 다른 경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증권사에서 분양 시장을 통해서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종합해보면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증권사 전체적으로 영업용 순자본 대비 약 19% 잉여 자본이 존재하고 분양형 본 PF 사업장의 정상적인 종료를 통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 부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증권사 부동산 PF의 최종 투자 해석에 의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총량과 사업장 전체의 분양 대금 규모는 매우 크지만 약 34%의 할인 분양 여력을 감안할 때 이것이 준공까지 이어진다면 최종 투자 원금 회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공정률을 높이고 준공 및 분양 대금 유입까지 끌어가는 것이 관건이겠죠. 또한 보수적인 자금 회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증권사는 일정 수준의 NCR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3년 내 만기 도래하는 분양형 본 PF 중 공정률 높은 시장 사업장의 정상적인 종료를 통해서도 일정 수준의 재무적 부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얼어붙은 채권 시장에 조금이라도 활기가 불어넣어지기를 바라면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아티스트 봉사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